안녕하세요. 슬로워터입니다. 오늘은 59kg에서 45kg으로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식단은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운동은 다이어트를 가속화시켜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요, 실제로 제가 2달 안에 54kg에서 45kg으로 총 9kg을 감량하는 데 속도를 붙여줬던 효과적이었던 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떤 운동을 했나요? 우선요, 제가 59kg에서 54, 55kg 정도가 되었을 때랑 2달 안에 54kg에서 45kg으로 감량했을 때 했던 운동이 좀 달라서요. 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kg에서 54, 55kg이 될 때까지는요, 정말 빠르게 걷는 운동만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설렁설렁 세워라 내워라 걷는 게 아니고요. 빠르게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걷기만 한다면요. 어느 순간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천천히 걷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정해놓고 걸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역에서 안국역까지 걷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요. 길찾기 어플에 도보로 몇 분이 걸리는지를 검색해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56분이 걸린다고 나와있죠. 그럼 저는요, 어플이 알려주는 시간보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상을 일찍 도착할 것을 목표로 걸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40분에서 46분 안에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겠죠. 그랬더니 제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걷는 동안에 힘이 빠져도 빠른 걸음을 유지하면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요, 이렇게 힘차게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걸으면요, 다이어트에 효과가 더더 좋을 거예요. 그럼 빠른 걸음으로 얼마나 걸으셨나요? 처음에는 40분 정도 되는 거리를요, 30분 정도 안에 빠르게 걷는 것부터 시작했고요. 조금씩 걷는 시간을 늘려서 안 쉬고 1시간 정도를 빠르게 걷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하루 총 걸음을 10,000보 이상 빠르게 걷기를 목표로 삼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수익 능력에 맞게요, 걷는 시간을 점점 더 늘리거나 속도를 점점 더 빠르게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빠르게 걷기만 한다고 살이 빠질까요? 물론 평소보다 많은 양을 먹고 고칼로리 음식들을 하루 종일 먹으면서 빨리 걷기만 한다고 살이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빠르게 걷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다시 물으신다면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다는 건요, 평소보다 살이 좀 쪘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그동안의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누워있거나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일 확률이 큽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빡센 운동을 하려고 마음먹으면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무리한 목표를 세우면요, 다 지키지도 못해가지고 성취감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빠르게 걷는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게 되면요, 성취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취감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강도 높은 새로운 운동을 할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눕거나 앉아서만 지내던 생활습관 속에서 빠르게 걷기라는 건강한 생활습관 하나를 추가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새로운 운동도 시작할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빠르게 걷는 운동이 다이어트에 완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달 안에 54kg에서 45kg으로 총 9kg을 감량할 수 있었던 운동은 무엇인가요? 저는요, 초반에는 달리기를 꾸준히 했고요. 달리기가 좀 지겨워지고 몸무게 변화폭이 좀 적어질 때는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는요, 런데이 어플을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30분 달리기 도전이라는 챌린지에 참여했어요. 이게 일주일에 3회만 달성하면 되는 8주간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는 빨리 걷는 운동을 이전부터 해오기도 했었고 몸무게 감량 속도에 좀 더 속도를 붙이고 싶어서 거의 매일 달리기를 했습니다. 이 어플을 이용해 보니까요, 천천히 달리기 시간을 늘리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달리기를 한 후에요. 제가 걷는 시간이랑 달리기를 한 시간에 평균 페이스를 계산해줘서 참고하기가 좋았습니다. 30분 달리기 도전 챌린지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꾸준히 달리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근데 너무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등산을 갔는데요. 등산을 하니까 자연에서 얻는 힐링도 있고 또 제가 목표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오는 성취감도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같은 운동을 반복하다 보니까 몸무게 빠지는 속도가 또 줄어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변화로 인해서 몸무게도 잘 줄었던 것 같습니다. 등산은 등산부터 하산까지 컨디션에 따라서 40분에서 1시간, 길면은 1시간 반 정도 코스로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다이어트와 달리 스테퍼를 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바로 유지기를 위해서 아껴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요, 선선한 가을 날씨였어가지고요, 야외에서 운동을 하기가 정말 좋았는데요. 그런데 다이어트 후에 몸무게를 유지하면서도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비가 많이 내리면은 야외에서 운동을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지기에는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할 수 있는 스테퍼로 꾸준히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퍼는 재밌어서 꾸준히 할 수도 있고요. 다리부터 팔까지 전신 운동이라서 저에게 가장 효과가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다이어트를 할 때보다 좀 더 자유롭게 식단을 하고 더 많이 먹는 지금도 다이어트 시작 전처럼 몸무게가 훅 찌거나 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몸무게를 유지하는데 스테퍼가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걷기, 러닝, 등산 외에 다른 운동은 하지 않았나요? 저는요, 계속하던 운동이 지겨워질 때 자전거 타기를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운동 종류에 상관없이 꾸준히 재밌게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자주 했던 홈트레이닝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캐시 다리 운동 3종 세트, 비타민 신진이 팔뚝 운동, 티파니의 허리 운동 이렇게를 좀 주로 했습니다. 이건요,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따로 정해놓고 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 다리 라인을 좀 더 가꾸고 싶다 하면은 캐시 다리 운동을 자주 해주고요. 허리에 좀 군살이 붙은 것 같다 하면은 티파니의 허리 운동을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부담 없이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운동과 관련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 생각에요. 운동도 정말 중요하지만 운동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늘리시는 것을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59kg일 때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요. 누워서 핸드폰하고 밥 먹고 눕고 잘 걷지도 않고 차만 타고 이동을 하거나 했던 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막상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고 또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움직임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하러 갈 때 버스를 타는 대신에 걸어간다든지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예쁜 몸을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움직여야 이게 결국 습관이 돼서 몸무게를 유지하는 데도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감량 속도를 가속화해주고 유지어터로 살아남게 해준 운동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또 따로 콘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드디어 이번 달 내로 새로운 스테퍼 루틴도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스테퍼 루틴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